지영아, 이제 집에 다 와간다. 일어나야지. 너는 선우만 챙겨. 우리가 짐 올려줄 테니까. 네, 차가 많이 막히긴 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도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하네. 내려갈 때는 조금 덜 막혔으면 좋겠는데. 김 씨는 며느리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짐을 들고 사돈의 집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더니 이미 집에 있던 사돈이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 운전해서 오셨네요. 선우는 안 피곤했어? 빨리 들어가자. 사돈은 김 씨 부부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며느리에게 손주를 넘겨받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이 자유로워진 며느리는 김 씨와 남편이 들고 있던 짐을 달라고 하더니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내려가 보세요. 밤길인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의 며느리는 애초부터 김 씨 부부가 바라던 이상적인 며느리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집안에 딸 하나,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며느리도 하나였는데,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끔 만날 때마다 김 씨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주방 일을 돕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며느리는 한 번을 그런 적 없이 방에 들어누워만 있었어요. 게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김 씨 부부가 며느리를 편도 4시간 걸리는 사돈댁까지 태워준 적도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라는 말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해버렸습니다. 며느리나 사돈이나 먼 길을 힘들게 운전해서 도착한 김 씨 부부에게 들어와 차 한잔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김 씨도 더 이상은 대접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은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할까봐 김 씨 부부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김 씨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둘째인 아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다시피 했어요. 온 가족이 아들을 아끼고 예뻐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는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진작에 시집을 가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집안에 오랜만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어 분위기가 달랐어요. 심지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김 씨와 딸은 예비 며느리를 불러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 가방까지 사주기도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에 다들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었어요. 실제로 딸은 한 달에 2~3번 정도는 만나서 밥도 먹고 반찬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며느리는 조금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먼저 결혼한 딸이 명절마다 김 씨의 집에 올 때와 무척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딸은 명절에 시댁에 찾아가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고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김 씨의 집에 찾아왔는데, 완전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몇 년이나 봐왔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며느리의 나이 차이가 9살이 났기 때문에 그런지 그때와 지금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요. 김 씨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길 안 막혔어? 괜찮았어요. 저희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래, 밥부터 먹자. 아들이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명절 연휴 첫날에 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길이 막혔는지 점심때 출발을 했지만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도착했어요. 그 사이에 김 씨는 다음날 차례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해 두었죠. 아들 내외는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에 짐을 풀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만 나와서 밥상 차리는 걸 도왔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오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 쉬어야겠대요. 그때까지는 멀미라도 했나 보다 싶어 김 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를 부르러 들어갔고 그제서야 방에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뚝딱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내가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저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약간 당황스러워 표정 관리가 안 됐고 아들은 민망하다는 듯 웃으면서 원래 처가 분위기는 이런 식이라고 애써 포장했어요. 김 씨의 가족은 예전부터 모든 식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곤 했었는데 각자 집마다 차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밥상을 정리한 후에 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을 내다보질 않았어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음날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마저 끝냈고 남편과 아들도 옆에서 도왔지만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어 버린 것이 아닐까 싶었죠. 지영이도 나오라고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어때? 남편은 며느리도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지만 김 씨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기도 했고 내 딸도 시댁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면서 싫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고 싶었습니다. 처음 맞는 명절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며느리는 그때도 그 다음에도 항상 똑같이 행동했어요. 시부모가 어색할 수도 있어서 방에 혼자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질 않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어? 네, 먼저 일어날게요.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몸만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전혀 바뀌지 않았죠.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며느리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끼 밥을 얻어먹는 남이라 해도 해주는 밥을 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치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식사 후에 과일을 먹을 때도 제 손으로 깎는 법이 없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같이 준비하는 건 애초에 바란 적도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는 조금 심한 것 같았어요. 차마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쪽 집안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 물어봐도 김 씨의 며느리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바라지 말고 내 자식인 아들에게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나마 엄마의 일을 도와주던 아들마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며느리처럼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아들 내외는 밥만 먹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뒤에 깨닫게 되었죠. 이번에는 내려올 수 있어? 네, 내려갈 거예요. 이젠 데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나 출산 후 아이가 어릴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손주가 첫돌이 지나자 정말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김 씨의 집을 찾았어요. 역시나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처음 제대로 보는 손주였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차례 음식 준비를 하고 아이 기저귀를 가는 것도 전부 김씨 부부의 몫이 되었어요. 며느리나 아들은 김씨 집에 오면 아예 작정을 하고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김씨 부부는 명절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를 고쳐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죠. 지영이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명절이라고 엄마 집에 내려와서 하루 쉬고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기분 나쁜 티를 냈기 때문에 그 뒤로 김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마음과는 반대로 며느리는 점점 시댁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아침 차례가 끝나자마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 바쁘던 며느리는 점점 머무는 시간이 늘더니 이제는 김 씨의 딸이 자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김 씨의 집에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사돈이 기다리시겠다. 슬슬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니? 더 있다 가는 길이 많이 막힐 텐데. 차례가 끝나고 아침을 먹자마자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만 보던 며느리에게 김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좀 천천히 출발해도 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한다며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던 아들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도 딸이랑 사위 온다고 사돈도 기다리시지 않겠어?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예 시댁에서 점심까지 먹고 천천히 올라오래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찍 한다고 설거지나 뒷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는데도 아무것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 씨도 며느리에게 서운한 것이 많이 쌓여 있었고 속으론 섭섭해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모는 아들 며느리가 오래 머물다 가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무는 만큼 고생은 오직 김 씨의 몫이었으니 빨리 손주까지 데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어서 처갓집으로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하는 순간 김 씨가 나쁜 시모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들, 오후에 출발하면 고속도로가 꽉 막힐 텐데. 슬슬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차피 별로 차이 안 나요. 아들도 정말 눈치라곤 없는 놈이었죠. 남편은 손주를 보느라 정신이 없고 김 씨는 혼자 차례 지내고 밥 먹은 뒷정리를 하는 사이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너 왜 아직 출발 안 했어? 딸이 자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김 씨의 집에 도착했고 아직까지 집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며 점심까지 먹고 쉬다가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야, 너가 그러면 엄마가 힘들잖아. 아빠도 애 보느라 폭삭 사갔네. 딸은 김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해버렸지만 아들은 어쩔 수 없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점심 먹고 갈 거야? 어차피 시간도 12시인데 지금 먹으면 되겠네. 엄마는 좀 쉬어. 내가 올케랑 같이 식사 준비하면 돼. 올케, 나와봐. 빨리 점심 식사 준비해야 먹고 올라갈 거 아니야? 딸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의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피곤해. 차라리 내가 식사 준비 도와줄게. 야, 너는 가서 아빠 대신 너네 애나 보고 있어. 올케, 빨리 나와봐. 아들의 얼빠진 소리도 사전에 차단해버렸더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며느리가 못마땅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점심밥을 차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 옆에서 며느리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올케 가만히 서서 뭐해? 냉장고에서 김치랑 반찬이라도 꺼내고 식구수대로 밥이라도 퍼. 딸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가 움직였지만 정말 군뱅이가 따로 없을 만큼 느릿느릿 행동했고 얼굴 표정은 일을 하기 싫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딸의 마음은 알지만 며느리 얼굴 표정이 썩어 들어가자 그걸 지켜보는 김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대충 차린 점심 밥상이 완성되었고 며느리는 금세 밥 한 그릇을 비우더니 이젠 친정에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은 아직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일어나자 자기도 따라서 일어났고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짐을 챙겨 나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탁에 치우지 않은 빈 밥그릇 2개가 남아 있었는데 딸이 그걸 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 했어요. 김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화가 끓어올랐죠. 이렇다 보니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으면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명절에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제부터는 아침만 먹으면 바로 처갓집으로 가라고 말을 해두었어요. 차라리 딸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딸이 시부모와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오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딸을 못 보는 건 아쉬웠지만 아들 내외를 보내고 나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김 씨의 예상처럼 일이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내일 가서 발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해요. 아들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김 씨도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도 김 씨 부부와 나이가 별다르진 않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내일 차례만 지내고 장례식장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고 지영이랑 선우는 따로 KTX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 너는 같이 못 가? 기차표도 없을 거 아냐? 저는 발인 때까지 있으려면 연휴 마지막 날까지 못 올라가요. 일단 기차표는 계속 구해봐야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잠시 생각한 후에 며느리랑 손주를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차례를 지내자마자 아들은 친구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고 김 씨도 며느리에게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했죠. 저희 엄마가 약속이 있다고 외출하셔서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차가 막히기 전에 빨리 데려다 주고 올 생각이었는데 며느리의 말에 김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죠. 김 씨의 집에서 사돈네까지 거리는 평일에 가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연휴에는 훨씬 막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고 집에서 쉬다가 3시쯤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 올라가자마자 차가 꽉 막히기 시작했죠. 오전에 일찍 출발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김 씨는 벌써 기분이 나빠졌어요. 평소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지만 지도에는 3시간 반이 넘게 찍혀 있었고 아무리 가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번 들러 화장실까지 이용했고 휴게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결국 4시간 반이 걸려 사돈네 집에 도착했고 3시에 출발했지만 이미 해가 떨어져 컴컴한 상황이었어요. 지영아, 이제 집에 다 와간다. 일어나야지. 너는 선우만 챙겨. 짐은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며느리는 시종일관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차가 많이 막히긴 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도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하네. 내려갈 때는 조금 덜 막혔으면 좋겠는데. 김 씨는 며느리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짐을 들고 사돈의 집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더니 이미 집에 있던 사돈이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 운전해서 오셨네요. 선우는 안 피곤했어? 빨리 들어가자. 사돈은 김 씨 부부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며느리에게 손주를 넘겨받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이 자유로워진 며느리는 김 씨와 남편이 들고 있던 짐을 달라고 하더니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내려가 보세요. 밤길인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 말만 남기고 며느리는 현관문을 쿵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어요. 김 씨와 남편은 이게 맞나 싶어 서로 마주보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걸려 자기 딸을 데려다 줬는데 집에 들어오란 말도 하지 않은 사돈과 태워다 준 시부모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하지 않은 며느리 모두 황당한 인간들이었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밥이나 먹고 다시 가자. 명절 당일이라 문을 연 가게가 많이 없어서 근처를 한참 돌다가 겨우 국밥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내려올 때는 차가 그리 많이 막히진 않았기 때문에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고 시계는 11시가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며느리에게 잘 도착했냐는 전화나 문자도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줄은 몰랐어요. 그건 사돈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녀가 똑 닮아서 평소 며느리의 행동이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김 씨는 며느리에게 모든 정이 싹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에서만 이야기하고 김 씨 부부가 고생한 일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히 집에 들어오라 했으면 서로 더 불편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젠 아들도 소용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명절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할 바엔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너희 앞으로는 명절에 내려오지 마라. 갑자기 왜요?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했어요. 너희가 와봤자 힘들기만 해. 앞으로는 너도 바로 처갓집으로 가라.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선우는 아빠한테 다 맡겨놓고 밥 차리고 치우는 건 전부 내가 하잖니. 너 결혼하고 며느리를 들인 건지 집안에 상전을 들인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보기도 싫으니까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고. 지영이는 평소에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안 힘들어?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라고 가르쳤니? 너는 너희 누나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러자 김 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끝까지 며느리의 역성을 드는 아들을 보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 정말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고질병이던 허리도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차례상도 정말 간소화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다 조리되어 있는 걸 샀고 김 씨가 한 건 국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 무친 것이 전부였죠. 한번 이렇게 해보니 편하고 오히려 남편도 이게 깔끔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명절 전날 오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김 씨 부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하던 김 씨 부부를 방해한 건 오후에 아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지만 김 씨 부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받고 문을 열어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오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집에 들일 생각도 없었죠. 몇 번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들은 현관문을 쾅쾅 소리나게 두드리고 김 씨를 크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문 열어줘요. 이러다간 이웃에게 피해를 주겠다 싶어 김 씨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자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보였습니다. 문을 왜 이제 열어주세요? 초인종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차 엄청 막혔어요. 그러게 뭐 하러 왔어? 올라가는 건 안 막힐 테니까 빨리 돌아가. 아니,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로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일단 좀 들어갈게요. 이건 한우예요. 아들은 선물 세트를 밀어 넣으며 은근슬쩍 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 한우는 잘 먹을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 조심해서 올라가라. 김 씨는 아들이 밀어넣는 선물만 받고 현관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한두 시간 걸려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현관문은 다신 열리지 않았고 10분쯤 지나자 돌아갔는지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김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명절인데 자식 손주를 문전박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올라가면 한밤중이에요. 오늘은 명절 전날이라 올라가는 건 안 막힐 거다. 조심해서 운전해라. 저희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먹던지 근처에서 국밥 먹고 올라가. 엄마 아빠도 저번에 지영이 데려다주고 국밥 먹고 내려왔어.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김 씨 부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앞으로 다신 내려오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무 죄 없는 어린 손주를 생각하면 문전박대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부모 걱정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아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과 그런 며느리는 없는 셈 치고 가끔 만나는 딸에게 잘해주며 김 씨 부부는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지낼 생각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